지금부터는 그 자료 구조가 제공하는 각종 연산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빅O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O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해야 되는 이유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다양한 방법 중에 어떤 거를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냐면 가장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수 배열에서 중복된 요소의 존재 여부를 찾아야 됩니다. 중복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찾는 알고리즘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첫 번째 요소와 나머지 요소들을 비교하고 중복된 것이 없으면 두 번째 요소와 그 다음 요소들을 비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이중 포문으로 구성을 해서 비교를 하면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알고리즘은 주어지는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중단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고리즘을 비교할 때 최악의 경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도 1, 그 다음에도 1이에요. 바로 중복된 요소가 바로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비교문에서 중복을 찾게 되고 바로 종료하게 됩니다. 이게 최선의 경우가 되겠죠. 최악의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최악의 경우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중복을 찾는 문제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에 중복된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요소를 남은 요소 n-1개와 비교하게 되겠고, 그 다음 요소를 n-2개랑 비교하게 됩니다. 이게 쭉 진행이 돼서 마지막으로 두 요소를 비교해서 종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다 더하면은 이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제 이 정도의 비용이라기보다는 이 정도의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반복에서는 늘 요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럼 요 비교 횟수만 따지면 이만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중복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 방법은 정렬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비교하기 전에 먼저 정렬을 합니다. 정렬하게 되면 중복된 요소가 인접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렬하고 나서는 이중 포문이 아니라 단일 포문으로 중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을 한 다음에는 양 옆에 있는 요소들을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비용은 요 포문만 보면은 최악의 경우 n-1번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n-1번 반복이 되고 비교도 n-1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비교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정렬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것의 비용은 정렬 비용 플러스 n-1번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성능이 좋은 건지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렬은 보통 n-log n 비용으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선형의 비용으로 정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보다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렬하고 나서 비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배열의 크기가 작으면은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얘가 더 우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강의 후반부에 가면은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를 배우게 됩니다. 그럼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한 집합에는 똑같은 요소가 중복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데이터를 집합 자료 구조에 넣으면 돼요. 다 넣고 나서 이 집합 자료 구조의 크기가 m이면은 중복이 없는 거고 n이 아니면 중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자료 구조의 데이터를 쫙 넣고 나중에 그 비용을 한번 살펴볼 수, 그러니까 그 크기를 살펴볼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집합의 자료를 넣으면서 넣는 것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서트를 하면서 이 인서트는 자료 구조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자료 구조에서는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집합 자료 구조에 제공하는 add나 insert라는 연산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주게 되면은 하나씩 집어넣다가 성공을 못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면은 종료하면 됩니다. 중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비용은 최악의 경우의 비용은 집합에 요소를 넣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합은 나중에 또 설명드렸지만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해싱을 이용하는 기술이 있고 이진 탐색 트리라는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싱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이 5원이에요. 상수 시간에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진 트리, 탐색 트리는 로그 n에 삽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이것의 비용은 n 로그 n 비용이 들고 이 경우에는 n번의 비용이 들어요. n번 인서트하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러면 지금까지 세 가지 알고리즘을 봤을 때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요 집합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알고리즘을 고안해 냈을 때 이들을 비교하고 어떤 알고리즘이 다른 알고리즘보다 우수한지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성능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 빅5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예제를 통해서 설명드렸을 때에는 더 좋은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성능이 우수한 알고리즘을 말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우수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앞서 살펴본 설명에서는 주로 수행에 걸리는 시간을 살펴본 것입니다. 수행 시간이 빠른 게 우수한 알고리즘이다. 그런데 항상 그 시간만 가지고 알고리즘의 성능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장 핵심적으로 주로 근본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수행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우리가 많이 살펴보는 요소는 필요한 메모리 공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는지. 앞에 거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오면은 첫 번째 버전은 추가적인 공간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은
정렬하는 알고리즘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정렬하는 알고리즘이 만약 추가적인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도 추가적인 공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지 소트, 합병 정렬 같이 추가 공간을 사용하는 정렬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알고리즘은 정렬 알고리즘에 따라서 추가 공간을 얼마나 더 사용하는지 더 사용하는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확실히 추가 공간을 사용합니다. 집합이라는 추가적인 자료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컨테인트 듀플리케이트가 요 세 번째 방법이 가장 나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시간도 빠르고 공간도 적게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항상 성능이 우수한 것만 우리는 고려하지 않아요. 이 앞에 봤을 때 이 두 알고리즘은 분명히 두 번째 알고리즘이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의 크기, 여기서는 배열의 크기가 되겠죠. 그 배열의 크기가 작다. 그리고 큰 배열은 거의 안 쓴다. 그러면 둘 다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을 때에는 실제 구현하기 쉬운 거, 가독성이 높은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을 성능을 높이게 만들어야 되면은 그 만드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릴 수 있고, 만들어 놓고는 그 알고리즘에 여러 가지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어려운 알고리즘을 구현하기보다는 확실한 알고리즘, 성능이 조금 떨어지지만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정확하다고, 그러니까 정확성이죠. 정확하다고 알고 있는 알고리즘을 쓰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내가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을 수정하거나 고치는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가장 우수한 알고리즘을 가져다가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큰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겠고, 내가 만들려는 응용이 얼마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 영향을 많이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인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수행 시간입니다. 그러면 수행 시간은 실제 어떻게 측정하냐? 앞서 살펴봤듯이 제가 말씀드린 건 주로 여기서는 얼마나 큰 반복문이 돌아가느냐, 비교 연산을 얼마나 많이 하냐, 이거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알고리즘의 성능, 수행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실제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컴퓨팅 환경, 프로그래밍 언어, 구현 결과에 따라서 시행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도 A가 구현하는 것과 B가 구현하는 것에서는 실제 시간을 측정해 보면은 시간이 다를 수 있고요. A라는 언어로 구현했을 때와 B라는 언어로 구현했을 때 또 다릅니다. 또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필요한 기본 연산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이 빅 O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기본 연산수라는 것은 더 이상 쪼개지기 어려운 연산을 말해요. 그래서 대입, 산술 연산, 비교 연산들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럼 앞에서 이런 소트, 인서트는 기본 연산은 아니에요. 이런 비교, 이런 것들은 다 기본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 연산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가 필요한지, 언제, 최악의 경우 얼마나 필요한지를 살펴봅니다. 뭐에 비례해서 최악의 경우에 필요한지를 살펴보냐면은 입력의 크기에 비례해서 얼마만큼 이 연산들이 수행되는지 보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배열의 크기가 n이면 얘는 두 번, 최악의 경우에 이만큼의 비교 연산, 요것만 기준으로 봤을 때 비교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런 비교 연산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핵심이 되는 연산만 가지고 살펴보아도 그 알고리즘의 성능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체 연산수에 미치는 영향이 지배적인 것과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눠질 수 있고, 우리는 그 지배적인 애들을 위주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또 더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트에 있는 요소를 파일에 기록하기. 이것에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알고리즘은 파일을 열고 그 다음에 그 파일에 있는 요소의 개수만큼 반복을 해서 그 요소를 파일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파일에 저장한 다음에 파일을 닫습니다.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시간은 뭐에 비례하냐면은, 전체 시간은 비례한다기보다는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되냐면은 한 요소를 기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면 그거 곱하기 n개 요소를 저장하니까 n 곱하기 그 요소의 개수만큼, 그러니까 한 요소를 저장하는 시간 곱하기 n 더하기 파일을 열고 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파일을 열고 닫는 시간은 n이 1000개든 10,000개든 2개든 차이가 없습니다. 늘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정적인 소요되는 시간보다도 가변적으로 그 입력의 크기에 따라서 변하는 부분이 더 알고리즘 성능에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언제 많은 역할을 하냐면 입력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코드 레벨에서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코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오픈한 다음에 내가 크기를 미리 알고 있으면 크기만큼 반복하는 거예요. for loop로 반복해서 write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i와 사이즈를 비교하는 시간, i++ 하는 시간들이 더 소요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시간 외에 반복문을 처리하기 위해서 요 포문에 사용되는 그 제어 변수, 그 제어 변수의 증가와 비교. 물론 여기서도 i 콜 이용하는 초기 비용은 한 번만 들고 요 두 가지는 n+1번씩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요 비교와 이 증가하는 비용은 조금씩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n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만큼 사이즈와 비교해야 되는 횟수도 늘어나고 i를 증가하는 비용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코드를 while 뭔가 다른 방법을 써서 has next, 그러니까 파일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i 변수의 증가는 그 코드를 작성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이 부분은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도 그 알고리즘을 어떤 방법으로 구현하냐, 또 어떤 언어를 구현하냐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소요되는 요소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할 때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알고리즘 구현 방법과 무관하게 늘 소요되어야 하는,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꼭 필요한 요소들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요소를 저장하는 비용,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이제 그러면은 실제 한번 코드를 가지고 기본 연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주어진 배열에서 사이즈 크기만큼 v 값으로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이즈가 n일 때 얼마나 필요한지, 기본 연산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을 해봅시다. 사이즈가 n이면 요 n nums I equal v, 요거는 몇 번 일어나면은 n번 소요됩니다. n번. 그리고 나머지 이 포문 때문에 필요한 비용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I 변수의 초기화 한 번 소요가 되고요. I와 사이즈의 비교는 n 플러스 1번 소요됩니다. 그리고 I의 증가는 n번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1, n 플러스 1, n, 요걸 다 더하면 총 3n 플러스 2번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기본 연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빅5 분석에서는 요거를 계산하게 됩니다.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만 가지고 와서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는 요런 개수들, 상수항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최고차항 요 n이라는 요것만 고려해서 이것의 빅5는 ON이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냐면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알고리즘 A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본 연산수를 계산했더니 그 입력 크기가 n일 때 5n제곱 플러스 1번 비용이 필요했어요. B는 3000n 플러스 100개의 연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우수한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n의 크기가 100이면 A는 요만큼이 되겠고 B는 이만큼이 돼요. 얘가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n이 1000이 되면 이제 역전이 돼서 A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커질수록 이쪽이 커지는 비율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n이 충분히 크면 B가 A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개수들을 무시하고 생각해 보면 얘는 n제곱이에요. 그러면 n이고 n제곱일 때 요만큼의 n의 크기가 요만큼이면 얼마만큼 비용이 각각 소요되냐 하면은 이쪽은 이만큼, 이쪽은 요만큼 소요됩니다. B가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수들을 무시하더라도 n이 커지면은 나머지 요소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요소에 좌우받냐면은 최고차항이 뭔지에 따라서 성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어떤 거보다 더 우수한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빅5로 분석할 때는 알고리즘 A는 5의 n제곱, B는 5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도 5n이고 얘도 5n입니다. 얘는 3000n 플러스 100이고 얘는 3n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것이 좋냐면은 얘가 더 좋은 거예요. 하지만 A와 비교했을 때는 B가 더 좋은 겁니다. 따라서 5n이 그러니까 빅5가 같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요 생략한 개수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빅5가 다른 그런 알고리즘들을 비교할 때는 생략된 개수들은 의미가 없고, 특히 언제 의미가 없냐면은 n이 매우 클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n이 작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n이 작으면 A를 쓰나 B를 쓰나 그 차이를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n이 매우 커지면은 그 성능의 차이는 인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우수한지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알고리즘 성능입니다. 데이터의 크기가 작을 때는 의미가 없다. 이 성능의 비교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빅5 표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빅5는 최악의 경우 알고리즘이 특정 수준과 같거나 빠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알고리즘이 5n이라고 하면은 이 알고리즘은 5n이거나 그것보다 빠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이 5n인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5n제곱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알고리즘의 최소 상한으로 그 알고리즘을 설명합니다. 그래야 좀 더 정확한 그 알고리즘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상한이냐, 어퍼 바운드냐 라고 하면은 요 그래프를 좀 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5n이면 n이 입력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필요한 필요한 시간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이 n제곱이다. 그러면은 입력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필요한 시간은 5n보다는 훨씬 빠르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5n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가 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지는 모르지만 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요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n제곱에 대해서도 보면 요 그래프는 요 밑에 있죠. 따라서 상한이라는 것은 주어진 상한보다는 알고리즘이 좋다는 거고, 좋다는 것은 그래프로 그렸을 때 그 상한보다는 아래, 느리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느리게 증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보면 입력 크기가 작을 때는 얘보다 n제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우수할 수 있습니다. 요 시점 전에는 오히려 5n보다 이런 것들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빅5는 최악의 경우 입력 크기가 클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입력 크기가 클 경우. 입력 크기가 작으면은 빅5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 크기가 크지 않으면
성능 분석을 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응용을 만들 때에 어떤 크기의 데이터를 얼마나 자주 다루는지를 살펴봐야 되겠고,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의 크기가 작고 자주 그 데이터 크기를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은 굳이 아주 우수한 성능의 알고리즘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와서 이 빅O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게 되냐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알고리즘이 주어지면은 이 알고리즘에 필요로 하는 그 기본 연산의 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력 크기 n을 바탕으로 이런 다항식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항식에서 최고차항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없앱니다. 그러면 남는 게 n4승입니다. 그러면 내가 분석한 알고리즘이 필요한 그 기본 연산수가 이렇게 되면은 이 알고리즘의 빅O는 n4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머지 요소들을 우리가 삭제해도 되는 이유는 주로 이 요소들은 컴퓨팅 환경과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가장 이 알고리즘 성능에 크게 미치는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가 최고차항 요소이기 때문에 얘만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알고리즘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빅O가 같으면 이 생략된 것들을 무시할 수 없고 그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고, 우리가 실제 알고리즘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세세하게 이런 식으로 다 따지지 않고 중요 연산들만 살펴보면 돼요. 그 핵심 연산이 뭔지만 보고 그 핵심 연산이 입력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필요한지만 보면은 빅O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포문에 소요되는 이런 요소들은 어차피 얘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럼 같은 비례가 되는 거죠. 여기서 n번 하는 거랑 여기서 뭔가를 하겠죠. 그러면 얘와 얘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차수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차수에 영향을 주는 건 우리가 요 개수들은 지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런 포문이 있을 때 이 포문의 요 요소들은 살펴보지 않고 포문 몸체에서 소요되는 요소들만 살펴보면 됩니다. 즉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 알고리즘에서 반복문만 살펴보면 돼요. 반복문이 아닌 데서 소요되는 비용들은 고정 비용일 것입니다. 보통은. 물론 앞에 본 것처럼 요 경우에는 소트가 있잖아요. 요거는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포문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이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문장들이에요. 어떤 함수 호출도 아니고 기본적인 문장들이면은 그들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만 보면 되냐면 포문이 몇 번 반복하는지, 포문의 몸체에서는 뭘 하는지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중 포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n제곱이다. 얘는 단일이니까 n. 얘도 n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빅O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어렵고 또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력이 크기가 클 때 어느 것이 더 느려지냐, 더 느려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입력 크기에 따라서 느리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성능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차 항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무시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을 비교할 때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알고리즘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알고리즘이 달라요. 그러면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이쪽 걸 쓸지 저쪽 걸 쓸지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는 검색하는 알고리즘이고 하나는 정렬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럼 두 개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검색하는 것이 어려운 건지 정렬하는 것이 어려운 건지를 비교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비교를 어디에 활용하냐면은 똑같은 일을 하는 두 개의 알고리즘이 있을 때 얘를 쓸지 쟤를 쓸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빅O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빅O는 비교적 쉽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O를 분석할 때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력 크기를 대략으로 짐작해서 분석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있어요. find를 하는데 이 배열에서 v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find의 입력 크기는 배열의 크기다. 요 사이즈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n이면 얘는 n번, 최악의 경우 n번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의 비용은 5n이다. 라고 분석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 번 하다 보면 금방 빅O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예제를 한번 봅시다. 요 예제에서는 정수 하나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판별하기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 쓰냐면 2부터 루트 x보다 작은 값까지 x를 나눠 봅니다. 그래서 나눠봤는데 나눠지지 않으면 소수로 판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성능은 어떻게 되냐? 포문이니까 요거를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포문이 몇 번 반복이 되냐면 x의 2분의 1승 루트 x번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이 루트 n이다 뭐 이렇게 5n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분석하면 틀려요. 이 x는 아까 같이 보면 얘는 정수를 사이즈 개수만큼 필요로 하는 거죠. 반복을 받은 거죠. 실제는 리스트는 이 사이즈보다는 더 클 수 있는데 그거는 또 논외로 하고 똑같은 크기의 배열을 받는다 그러면 n개의 정수를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입력의 크기를 n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정수를 하나를 받아요. 그러면 얘의 크기는 입력이 1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 빅O에서 원래 정의에서는 입력 크기는 그 입력을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한 문자 수입니다. 그러면 정수는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비트로 표현해요. 그래서 7이면 0111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16이면은 10000 5비트가 필요하고 7이면은 111 3비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수가 커질수록 필요한 비트 수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입력 크기, 여기서 입력 크기는 요 어떤 정수가 주어졌을 때 이 정수를 비트로 표현하기 위한 비트 수는 로그 2x개가 필요합니다. 대략적으로. 로그 2x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에서 입력 크기는 로그 2x입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n이 입력 크기 n이 로그 2x라는 걸 가지고 한번 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까 분석했듯이 얘는 루트 x, x분제 2분제 1번 반복이 필요해요. 그런데 입력 크기 이 x를 n으로 바꾸면 x는 2의 n승입니다. 그러면 요 x에다가 2의 n승을 대입하면은 실제 필요한 비용은 2의 2분제 n승이에요. 이거는 또 이런 세부 것들을 개수들을 제외하면은 2의 n승, 즉 지수 시간이 필요한 매우 느린 알고리즘입니다. 상당히 느린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입력 크기를 그냥 배열의 크기로 봐서 분석을 해도 대부분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분석해서는 올바르게 분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빅5에서 정의하고 있는 입력 크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알고리즘을 아까와처럼 대충 분석하지 않고 요게 n이니까 얘는 n번 반복이 필요하고 그래서 ON이다 이렇게 분석하지 않고 이 크기가 K일 때 OK다 라고 분석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똑같이 요거를 요 정확한 정의를 여기다 적용해 보면 n개의 정수가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n 곱하기 로그 2의 L 비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는데 뭐 항상 똑같이 32비트가 들어온다고 칩시다.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러면 32n이 필요한 거예요. 32n 입력 크기는 32K가 필요한 겁니다. n은 K개의 정수, 아까 K개 5K로 했으니까 K개의 정수를 입력받을 때 실제 필요한 입력의 크기는 32 곱하기 32비트 곱하기 K개의 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K를 N으로 바꾸면 K는 32분제 N이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32분제 N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 분석할 때 이 개수들은 무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ON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애들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분석을 하지만 여기에서 말한 정확한 크기를 이용해서 분석하더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배열이 들어온다. 배열의 크기가 n이다. 그러면 그 입력의 크기를 그냥 n으로 생각해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다른 것 봤더니 얘는 배열도 아니야. 그리고 어떤 정수 하나가 들어오는데 이 정수의 값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그냥 정수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x의 정수 값을 표현하기 위한 비트 수를 가지고 비트에 비례해서 입력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늘어나고 비트 크기가 늘어나면 그만큼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분석해야지만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빅5를 분석할 때 두 번째로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은 다중 변수 빅5입니다. 보통 알고리즘은 특정 입력
하나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알고리즘들은 하나의 입력 크기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강의 후반부에 그래프나 트리 알고리즘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의 입력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요소들이 비고에 다 나타내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간 평균의 최대값을 찾는 알고리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면 이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구간 평균이라는 거는 이런 배열이 있을 때 m이 3이면 152의 평균, 526의 평균, 267의 평균, 672의 평균들을 다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의 알고리즘을 써서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실제로는 m 곱하기 m-m 플러스 1번의 반복이 필요해요. 그 반복 동안 덧셈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비용은 이만큼 소요되겠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약간 부정확한데, 어쨌든 비고로 표현했을 때에는 이 비고에 m만 나타나지 않고 m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가 비고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만 나타냈을 때 얘는 선형 시간이다, 의사선형 시간이다, 지수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것과 비교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선형 시간이냐? 얘는 뭐냐? 이런 것을 따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중변수 비고는 일반적인 경우에, 특히 그래프의 경우에는 알고리즘들이 여러 종류의 알고리즘들이 그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들이 모두 다 두 가지 요소들이 나타나도록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에는 이것들을 보면 어떤 알고리즘이 다른 알고리즘보다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A, B, C 알고리즘이 있고 A는 mn, B는 m 플러스 n, C는 m 로그 n이면 가장 우수한 게 B고 그 다음에 C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변수 비고의 경우에도 실제 분석하고 나서 결과들을 갖고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할 때 큰 어려움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단일 변수 비교하고는 헷갈리게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헷갈리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로 바꾸어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래프 알고리즘이 OMN인데 M은 여기서 간선의 수예요. 그리고 간선의 수는 최대 N 제곱계가 있을 수 있으면 이 알고리즘은 N3승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을 보면 이 알고리즘은 N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N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노드 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간선수에도 의존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두 가지 변수들이 다 나타내 표현하는 것이 더 유용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